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전선 주주님들, 오늘도 두렁이가 대한전선 가져왔습니다. 자, 대한전선 위치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전고점 매물 돌파 이후에 올라갈 만한 위치에서 잘 머물러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대한전선 이 위치에서 두렁이가 다시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은 지수의 흐름 어떻습니까? 자, 지난주였어요. 코스피 장중에 사상 첫 4,500선을 돌파했다라고 나오죠. 자, 근데 그 이후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4,622.32포인트까지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과 대한전선의 흐름을 보세요. 자,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에 비해서 대한전선 어때요? 아주 그냥 평온하게 이 상승 그래프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25년 11월 어땠습니까? 지수 매도 사이드카 나오면서 하락 나왔죠. 그 이유는 당연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지수 차트로 보시면 이 구간이었죠. 자, 그리고 지수 올라주는 요 구간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견인했잖아요.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 대한전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한전선 왜 이 위치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두렁이가 왜 이 위치에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건지 그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대한전선 지금까지 이 위치 이끌어 드리면서 보세요. 이 구간, 요 구간 굉장히 비슷한 자리라고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자,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볼게요. 자, 매물 돌파 이후의 상승, 자, 매물 돌파 이후의 상승, 자, 이런 흐름 두렁이만 느껴지나요? 또 다른 공통점, 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두렁이가 10월 14일이었죠. 이거 무조건 간다고 음봉 줄 때 담으시라고. 자, 그 위치가 바로 요렇게 음봉 빠질 때였죠. 17,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자, 10월 14일이면 위치가 여기였죠. 여기. 자, 그렇다면 이 위치, 자, 그때 당시 댓글을 보시면 어제 저녁에 매수했는데 하루 만에 손에 너무 열받는다, 완전 폭망이다. 자, 물론 그 심정 이해합니다. 자, 그 위치가 여기였는데, 자, 대한전선을 두렁이가 계속해서 찍어드리고 있고, 바로 1월 9일인 어제도 대한전선을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박스권 딱 그려드리면서 세력들이 물량 확보 이후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위치가 여기죠. 자, 희한하게 이런 구간에 물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이렇게 보시면 겉핥기식 내용이다. 두렁이가 어제 하나시스템이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절대 장대 양봉 불가다, 매매해서 먹고 살아라, 대한전선 엄청 우려먹는다. 자, 그럼 이분들은 대한전선 안 보시겠죠. 희한하게 그 위치가 바로 이러한 위치, 매물대 소화하려는 이러한 위치.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아, 대한전선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주식이구나, 조만간 이 위치에서 오르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거래량 유입되면서 주가 끌어올렸죠. 횡보 구간에 완전히 개미들 투자 심리 박살내면서 박스권 영역에서 물량 모은 다음에 다시금 거래량 유입되면서 뭡니까? 가격대를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해줬어요. 또 올릴 때 이렇게 시원하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조정 줄 때 거래량 훅 죽여가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박살내죠. 그러면서 다시 이 구간 물량 모으고 이제 들어올리고 있는 그 단계라는 겁니다. 자, 대한전선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 내용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전력망 공급 계약 수주를 했다는 내용이 왜 나오겠습니까? 노후화돼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죠. 자, 대한전선 꺾였을 거면 이런 구간에서 꺾이면서 질질질질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 세력들이 딱 관리해주면서 어떻습니까? 올려주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딱 관리해주면서 올려주잖아요. 자, 보세요. 두렁이가 이렇게 10월 13일에 대한전선 들여놨었죠. 화살표도 딱 그려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여기였고요. 이렇게. 자, 거기서 몇 프로 오른 겁니까? 거의 52%나 올려줬어요. 그만큼 힘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두렁이가 또 1월 5일에 대한전선 차트 교육도 딱 해드리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드렸죠. 완전한 데칼코마니다. 자, 1월 5일의 위치 여기에요. 자, 그렇다면 뭔가 감이 잡히시나요? 매물 소화 올라가려는 듯한 빼꼼 시그널, 빼꼼 시그널 뭐예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만약에 여기서 또 횡보 흐름을 이어간다. 자, 이거는 신규 매수자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 두렁이가 공부방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과 며칠 전이죠. 자, 26년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인데, 자, 기업들 싹 다 로봇으로 바꾸고 있죠. 자, 로봇들이 그냥 움직입니까? 대기업들 전력 반드시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한 국가와 맞먹는다고 하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렁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견디시면은 분명히 이 매물대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같이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렁이가 자, 현대차도 보시면 최근에 상승 이어갔던 건 아시죠? 근데 똑같이 보세요. 저점 영역대에서 세력들이 완전히 여기서 급반등을 해주죠. 자, 그럼 뭡니까? 이 앞에 있는 29만 원대 돌파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딱 보여지시죠? 맞습니다. 맞아요. 치고 올라갔죠. 근데 보세요. 개미들 따라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된다? 곡소리 납니다. 음봉 3개 빠진다.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십자 도지 나왔다. 들어가자. 빠집니다. 또 빠지네. 빠집니다. 손절 들어가죠. 21선 터치했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정들은 결국엔 매물 소화를 위한 과정이었고, 이 세력들이 개미들 다 털어내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렁이가 현대차도 12월 30일에 드렸던 위치를 보세요. 바로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두렁이가 전 영상에서 하나 시스템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현대차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한전선도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건 맞으시죠. 자, 근데 딱 한 종목만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면은 거래대금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분명히 쉬는 타임이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기회비용을 정말 잘 살리셔서 오를 만한 기업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넣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렁이 믿고 따라오시니까 순식간에 현대차 22% 1,000만 원만 넣어 놓으셨어도 220만 원 수익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전선과 더불어 두렁이와 함께 수익 내실 분들, 매수 타점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두렁이가 100% 무료 공모방을 진행 중에 있어요. 공모방 오시는 방법은 두렁이 개인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무료 공모방 링크를 딱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렁이는 절대 전화나 연락 드리지 않으니 사칭은 신고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 거라 보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겠죠. 이런 수급 상황은 누구나 다 보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 빠지다가 꼬리 달리면서 올려줬죠. 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자, 그리고 연속적인 기관의 물량 보세요. 금융투자 투신에서 계속 들어와 주고 있죠. 이렇게 연기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의 차이점이 뭐다? 바로 개인은 빠르게 사서 빠르게 팔려고 하고, 기관은 뭡니까? 대량 매수 이후에 장기간 잔류한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주가 오르면 그때 차익 실현 들어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자리에서는 빠지고 내가 파는 자리에선 오르고, 그 과정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개미들은 세력들한테 물량을 내주고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매물 소화를 해준 이후에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영국은 1960년대 수준 그대로 전력망이 노후화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전력이 곧 국력입니다. 자, AI 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자, 그것 때문에 HBM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초고압 송정망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는 로봇들이 산업에 전부 다 이제 투입되는 시기가 오죠. 자, 그렇다면 전력이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장나는 겁니다.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하물며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멈춘다? 끝장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이어 전선 업계도 슈퍼 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AI 에너지 전환의 성장 가도를 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한다, 노후 전력만 교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대형 HVDC 프로젝트 수요는 지속된다. 자, 그 중에서도 대한전선과 이어지는 초고압 교류 송전 해적 케이블과
초고압 직류성전 고부가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선 업체들의 수익 구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30년, 4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본격화된다. 그리고 대한전선 어떻습니까? 미국 수주 따내고 있고 유럽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1조 원 규모의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국책 사업 이런 부분들도 대한전선의 긍정적인 주가 영향을 볼 수 있겠죠. 총 연장 440km에 이르는 해적 케이블이 투입되는 만큼 국내 전선업계의 LS전선과 대한전선 경쟁력이 부각될 거라고 하죠. 자, 대한전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봉주는 이 순간순간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대한전선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자, 대부분 분들이 어느 한 종목만 가지고 결과치를 내시려다 보니까 그 종목이 조정을 주거나 업황이 잠깐 쉬어가거나 하면은 그때 소외감, 즉 포모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항상 드리는 말씀, 오를 만한 기업들은 싹 다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가면서 수익을 내고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죠. 자,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 맥점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 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 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일렉트릭이죠. 25년 4월 달에서 10월 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 단 한 종목, 전력설비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렁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공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 변공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공 맥점인지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곡맥점. 이런 변곡맥점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 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켄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켄바이오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켄바이오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부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곡맥점 포착됐다. 리가켄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 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두렁이가 무료 공부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 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두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